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휴가철인가 봐요. 휴가 많이 가신 것 같은데 휴가 때는 평소 때 안 하던 걸 해야 되겠죠. 평소 공부 너무 많이 하신 분은 쉬셔야 되고요. 평소 때 공부 안 하신 분은 이제 휴가 때 공부해야 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평소 때 하던 거하고. 저는 휴가 때 육체적 고통을 가해요. 그러면 그게 휴가더라고요. 평소 육체적 노동만 하던 분은 독서하는 게 휴가죠. 평소하고 좀 반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모의고사 그거 보니까 해설 38번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8번에 2번 혹시 모의고사 가지고 계신 분 38번에 2번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 9천이 9억으로 바뀌었죠. 예, 이게 지금 해설 38번에 2번 해설 고치시라고요. 모의고사가 뭐 중요하니까 일단은 100%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중요한 게 많으니까 뭐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할 차례죠. 188페이지 맞습니까? 맞아요. 188. 네, 부동산 거래 신고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소한 6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그런데 188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죠. 신고 대상, 그 다음에 의무자,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증여계약이나 교환, 상속, 판결, 경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는 또 별도로 있고요. 매매계약만 신고를 합니다.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임대차 2법을 뭐 폐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3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법 중에 폐지 안 하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신고예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아예 뭐 폐지한다 이런 말 없고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는 어쨌든 뭐 폐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손볼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고 이번 시험에 반영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다 했는데 매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근데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면적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은 신고할 필요 없다 했는데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요약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에 그게 보면은 2번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10번에 있죠.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리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대상도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단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1번에 답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매매 계약이라고 했죠. 기억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니은 저당권 아닙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근공도시, 디귿, 리얼, 미엄 다 마찬가지네요. 이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즉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처음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가요, 안 가요? 분양받은 사람이? 안 가죠. 분양회사에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했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요즘 그러더라고. 정당계약이라고 하더라고. 정당계약. 당첨자 발표하고 나면 다시 부적격자 걸러내고 나서 정당계약이라는 걸 해요. 그 정당계약을 할 때 서류 막 여기저기 도장 찍는데 어디 찍는지도 모르는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은 찍었기 때문에 제출은 한 명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 분양회사에서, 분양대행사에서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우리는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잘. 근데 나중에 그 신고 필증 제가 필요해서 시군구에 가서 신고 필증 재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발급해 주더라고요. 신고한 내용이 다 나타나요. 나중에 해도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2번에 답 5번입니다. 니은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 저당권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여계약이라든지 전세권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190페이지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지역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전국 어디든지 신고지역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토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2번은 잔금 지급일 X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35번에 있습니다. 35번 핵심 비교 정리는 35번 35번에 그게 보면 2번 3번에 있습니다. 3번 계약일이라고 적어놨죠. 3번에 가로 안에 핵심 비교 정리 30번에 3번 가로 안에 계약일 잔금 지급일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3번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근데 제출은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1인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이 해도 된다는 취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식에 1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개사무소가 이천에 있는데 여주에 있는 땅 중개했으면 여주시장이 신고관청이죠. 여주시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에 보면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저당권 등 권리관계 신고하라는 말 없고요. 미음의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요건 직거래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거래면 해야 되겠죠. 직거래인 경우는 할 필요 없다고요. 직거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3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 계획하고 자금 조달 계획 요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객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인 경우는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되고요. 법인이 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면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인데 요건 중개거래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8번 조건, 기한, 9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다음에 13번 밑에 그 보면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지분 거래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어요. 건물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 땅이라면은 그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니까 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건물 없는 나대지가 해당된다고요. 토지라는 거는. 자, 그래서 6번에 답 1번입니다. 1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네, 자 192페이지 8번입니다. 8번.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이게 복수 정답으로 작년에 인정됐다가 잘못돼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복수 정답 나오는 바람에 개정해 가지고 지금은 답이 4번입니다. 이게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작년에는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복수 정답 2개가 있었죠. 여기에 복수 정답이었었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 자, 뭐였습니까?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되는 게 기억해 보니까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면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되죠. 3억이든 2억이든 네, 기억해야 됩니다. 니은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6억 이상이었죠. 6억 이상? 5억이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디귿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 가격 10억 원에 매수하는 경우인데 지금 갑이 누굽니까? 정의 누굽니까? 정의 국가등입니다. 국가등. 국가등이 매수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국가가 매도인이잖아요. 정의 지금 매도인. 갑이 개인이고 자연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작년에는 디귿도 이게 복수정답이 된 게 작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근데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됐다고요. 지금 한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작년께 잘못돼 있었다고 법이. 왜냐하면 예를 들면 LH도 국가 등이거든요. 그럼 LH에서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은 작년 법대로 하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죠. 지금 제출해야 된다고. 매수인이 개인이고 매도인이 국가라도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복수 정답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4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렇게 8번 작년이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문제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요거 좀 박스형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 맨 밑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이죠. 그래서 1번 세종시 2억 해야 되고요. 2번 인천광역시 5천만 원. 지분이니까 지분거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그 가로 안에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다고 적어놨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지분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무관하고 지분거래가 아니면 1억 이상이고요. 기타 지역은 지분거래든 지분거래가 아니든 무조건 6억 이상이어야 돼요.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니은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울산광역시 1억 이상이니까 1억도 포함이죠. 해야 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토지의 경우는 5억 이상, 5억원을 매수하는 경우 안 해도 되죠. 6억 이상이잖아요. 6억 이상.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제주도 7억이라고 했으니까 제주도 기타 지역 6억 이상이니까 해야 되죠. 자금조달계획.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그 13번 맨 밑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단 지분거래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이게 2022년 올해 2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아마 우리 기본서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번에 답 4번입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8문제 나오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한 게 28문제, 오늘 한 게 약 8문제, 합하면 35문제는 오늘 한 것만 해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문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중개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194페이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거부로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4본을 첨부해야 된다. 예, 계약서 4본 첨부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서 4본 첨부할 필요 없죠.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는 뜻이고 신고서 제출은 일방이 하면 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한대요. 휴대폰으로 운전면허증 그거 본인 인증 다 가능하대요. 그러다가 휴대폰 분실하면 운전면허 정지시켜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어요. 또 운전면허증이 칩이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도 발행하는가 봐요. 신용카드처럼. 이제 그걸로 하면은 휴대폰 바뀔 때마다 그 칩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휴대폰에다 넣을 수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정서,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한 본인 인정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즉 공동인정서, 은행 법용 공동인정서 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본인 신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상물에 해당된다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 아니라고 했죠. 중개상물이지만 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도 해당되지만, 그래서 1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거래계약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원칙. 다만 앞에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되죠.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법상 거래 규제에 신고해야 되고 기준시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둘 다 안 합니다. 기준시가도 안 하고 공법상 거래 규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이제 암기 프린트라고 하겠습니다. 암기 너무 기니까 암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암기에 보면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를 암기하면 2문제에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아니다. 기준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시가는 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준시가 설명하거나 확인설명서 설명하거나 정보 공개하거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공사 계약 체결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과 계약 체결하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5번 보조원은 별도 위임 없이도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보조원 대행할 수 없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위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17번 보겠습니다. 박스형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요. 자, 기억에 보면 신고 필정을 7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옛날에 적시였는데 2017년에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7일 이내 X입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다 적시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적시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시 중지해야 되고요.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한 번 있기는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 외에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기억 지체 없이 X입니다. 7일 X고 지체 없이라고요. 그 다음에 리언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는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아로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다 부여됩니다.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요. 리얼에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증빙자료 같은 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출할 때는 25일 안에 제출해야 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도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잔금 돈 어디서 마련할 건지 제출해야 된다고요. 아직 2년 후에 입주인데 2년 6개월 후에 입주인데 지금 돈을 다 제출하는 거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래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연봉의 300%까지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5천만 원 버는 사람이면 1억 5천까지는 미래소득 해가지고 그냥 적으면 돼요. 그 정도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자, 답 2번입니다. 2번.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인데요. 17번은 우리 요약집 121페이지, 요약집 12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121페이지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50번. 50번이 아니고 1월이 44번에 있나요? 45번에 있네요. 45번에 11번, 12번에 있네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답 2번이고요. 요약집은 121페이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 6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6번. 121페이지 맨 밑에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 6번. 지금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198페이지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신고관청은 검정체계 구축 운영하고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요약집은 115페이지, 요약집 115페이지 그 9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115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9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주어를 바꾼다고요.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신고관청 하면 X입니다.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정체계에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구청장, 신고관청입니다. 자, 2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 통보해야 된다. 1개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115페이지 조금 전에 9번에 3번 115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3번에 보니까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가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있죠? 며칠 이내 통보해야 된다 말 1개월 이내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 했는데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관청하고 같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1개월 이내 이 말은 없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법률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고발,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X입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화살표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화살표 매월 1회 이내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1개월 이내 하라 이 말 없다고. 1개월 이내라는 말. 그런데 시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4번. 그래서 21번에 5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정정 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정 신청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입니다.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3번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4번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5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은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하다. 성명 정정 불가능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 정정 불가능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상호, 개업공개사 전화번호는 정정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주소는 정정 가능하죠. 그 주지사 종목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정 신청 사항은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24번입니다. 24번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 변경신고는 우리 프린터 핵심 요약, 핵심 비교 정리, 즉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 변경사항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5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이 변경신고 가능한데 지금 변경신고 안 되는 거는 미엄,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추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동그라미 3번, 4번에 보세요. 뒤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죠. 15번 암기 프린트 15번 3번 4번에 보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매수인이 3명 있다가 2명으로 정정은 가능합니다. 2명으로 정정은 가능한데 4명으로 정정은 안 됩니다. 추가는 안 된다고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1번 미엄.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요. 위반시 제재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사유가 아닌 것 했는데 우리 행정벌 정리 지난주에 행정벌 정리 내드렸습니다. 옛날에 받은 거 있을 거예요. 행정벌 정리. 행정벌 정리에도 있고 없으면 우리 암기 프린터 여기도 보면 그 맨 밑에 51번 맨 밑에 일부 적어놨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5% 이하 가태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몰라도 그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 그 다음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보니까 거짓 신고하니까 취득 가격의 5%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201페이지 2번입니다.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또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 약간 다른데 아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근데 우리 책에 지금 201페이지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요거 우리 책의 해설은 지금 이걸 거짓 신고해서 5% 이하 과태료라고 해놨는데 약간의 해석상 그냥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한 것처럼 신고했다면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될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상. 자, 어쨌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니죠. 2번이 답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해제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자 동그라미 5번에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 왼쪽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보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8번입니다. 202페이지 28번 기억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5%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도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부동산 거래 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은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름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게 조금 이제 보니까 공동중개를 했으면 개업공개사 중에 공동중개를 했으면 둘 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죠. 그 매도 측 개업공개사는 신고서 제출했는데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 전자서명을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중개 했을 때는 독촉해야 돼. 빨리 하라고. 신고서 제출했으니까 접속해서 전자서명하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한 내에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신고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9번. 자진 신고했을 때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는 47번에 있습니다. 47번. 47번에 6개가 아닙니다. 6개. 아닌 거 47번에 시험에는 이게 아닌 게 출제됐다고요. 47번에 보니까 6개가 있는데 1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 6개가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요. 암기해야 돼. 암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9번의 답 5번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 자,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 자진신고인데 역시 그 47번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암기 프린트 47번 신고관청에 단독 거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으로 신고한 최초이자만 면제 감경받는다. 그렇습니다. 최고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예를 들면 두 명이 거짓 신고를 했다면 그 중에서 먼저 한 명이 나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고 먼저 자진신고하면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 감경받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 요약집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41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141페이지 자진신고. 자진신고 거기에 보면 박스에 위에 박스 나번에 보면 신고관 나번에 있는 거죠. 신고관청으로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두 명이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그 중에서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상호 불신을 조장하여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해버리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앞으로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괜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정상적으로 계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조사기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요약집 141페이지 그 박스 메뉴에 1번에 맨 뒤에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2번에 보면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얼마 깎아준다고 돼 있어요? 100분 50이니까 50%죠? 자,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30% 깎아주는 게 아니라 50% 요약집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이 답이고요. 4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감경 면제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안 해준다. 141페이지 거기에 박스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다음에 5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감경 면제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면제 감경하지 않습니다. 30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인데 이거 신고서 보려면은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기본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서식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서식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요 세 개 서식은 꼭 좀 봐야 됩니다. 쉬었다가 2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